우리가 소비자 물가 지수를 2020년 1분기를 관찰을 했고요. CPI 여기서 한번 관찰을 했고 그 다음에 Q2에도 우리가 한번 관찰을 했다고 해보죠. 아직 2분기 소비자 물가 지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6월까지 가야 이제 7월에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기 때문에 아직 2분기 소비자 물가 지수는 나오지 않았겠죠. 5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도 안 나왔으니까요. 자, Q2, Q1 우리가 소비자 물가 지수를 다 이제 알고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죠. year over year percentage change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2분기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분기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몇 퍼센트 변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1년 뒤로 거슬러 올라가서요. 1년 뒤에 2019년 Q2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20년 2분기 소비자 물가 지수를 관찰을 했습니다. 그럼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몇 퍼센트 증가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year over year percentage increase예요. 그러니까 전기 대비 비교할 수도 있어요. 전기 대비라고 표현을 하고 Q1, Q2를 비교하는 것이 전기 대비입니다. 지금 우리가 5월에 있으니까 4월과 5월을 비교하는 것이 전기 대비예요. 그러니까 전기가 previous period라는 뜻입니다. 전기 대비 몇 퍼센트 변했는가.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든 뭐 경제 성장률이든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비교를 하진 않고요. 1년 뒤로 거슬러 올라가서 전년 동기로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같은 기간이란 뜻이에요. 동기. 제가 한자를 몰라서 동기가 같은 기간, 다시 말하면 1년 전 2019년이겠죠. 동기가 세컨 쿼터예요. 2분기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뭐냐면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월에 1분기에 설 명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1월에 나타나는 1분기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은 보통 생산이 조금 둔화가 되고요. 명절이 길잖아요. 생산이 조금 둔화가 되고 반대로 물가 상승률이 조금 높아요. 전반적으로 소비가 조금 확대되면서 물가가 다른 기간에 비해서 조금 더 올라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Q1과 Q2는 사실 2분기 때는 특별한 그런 뭐 할러데이도 없고 뭐 연휴도 사실 뭐 이번엔 연휴가 있긴 있었지만요. 어린이날 뭐 이렇게 레이버데이 해서 있었지만 뭐 예외적인 경우고 2분기에는 특별히 그렇게 뭐 긴 연휴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럼 이제 Q1과 Q2를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가격은 조금 떨어질 것 같고 생산은 조금 더 확대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패턴이 사실 늘상 나타나는 거잖아요. 1분기와 2분기를 여기서 비교해 보면 매해마다 이런 변화가 나타나요. 그럼 마치 꼭 물가가 하락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1분기와 2분기를 만약에 계속해서 비교해 보면 2분기의 물가는 1분기보다 늘 하락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2분기에 어떤 나타난 특징들이 제대로 우리가 데이터를 제대로 묘사하고 있는 것인가, 경제 상황을 물가 변화를 우리가 제대로 판단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좀 의문이 들 수 있겠죠. 뭐 항상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이런 계절적인 요인, 그러니까 패턴처럼 나타나는 이런 그 계절성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1년 전에 2분기랑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면 뭐 크리스마스든 뭐 추석이든 설이든 이런 효과들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제해서 순수하게 2분기 효과를 이제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변화율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year over year, YOY라고 보통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제 YOY 뭐 퍼센트 변화를 이제 우리가 전년 동기 대비 변화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연간 데이터이기 때문에 뭐 year over year가 큰 의미는 없겠죠. 뭐 매년 한 번씩 측정하는 거면 이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만 여하튼 2021년에 물가 상승률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GDP 디플레이터랑 똑같습니다. 2021년에 프라이스 인덱스 소비자 물가 지수 마이너스 2020년에 소비자 물가 지수
이 차이를 2020년에 소비자 물가 지수로 나누어서 곱하기 100 하면 되겠죠. 인플레이션율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GDP 디플레이터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계산을 하고요. CPI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근데 보통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보통은 한 90% 이상은 CPI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GDP 디플레이터를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계산을 해서 그걸 인플레이션이다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건 아닌데 분명히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보통 하죠. 그러니까 GDP 디플레이터를 가지고 계산한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그것은 그냥 CPI를 가지고 계산한 것이다. 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는 이제 제가 연간 물가 상승률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GDP 디플레이터가 파란색 실선이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붉은색입니다. 전반적으로 패턴은 비슷하고요. 방향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높을 때 같이 높았고 1990년 이후에 쭉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인플레이션 레이트 하락해 왔습니다. 최근에 2020년 들어서서 1분기에 GDP 디플레이터는 아직 나오진 않았고요. CPI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 상승했는데 뭐 그렇게 아직 의미 있는 뭐 신호를 뭔가 의미 있는 해석을 하기는 조금 이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19장 내용이었습니다.